IT 기술이 주도하는 디지털화는 단순히 규칙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죠. 풋살의 규칙만이 아니라 공의 탄성, 무게, 그리고 경기장 바닥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변화는 그 이상이죠. 흔히 상전벽해가 엄청난 변화의 대명사로 여기지만 디지털화는 육상전이 해상전으로 바뀌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디지털화는 환경을 유동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전략에서 상수와 변수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프라모델과 레고 모델 간의 차이입니다. 프라모델은 좀 더 정교하게 대상을 재현할 수 있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레고 모델은 해상도는 좀 낮지만 그 대신 부품을 뜯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실체가 분해되고 재조립될 수 있다면 전략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까지 환경이란 전략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상수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상수도 변수입니다.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에서 프리드먼은 리엠펑의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그 핵심은 리엠펑이 스스로 생산 공장을 만들지 않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생산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주문 생산을 통해 마치 거대한 생산 공장이 있는 것처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세계 각국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려면 스스로 공장을 지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 번 지어진 공장은 분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죠. 그러나 리엠펑은 세계 각지의 공장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운영합니다. 즉 이들은 리엠펑의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로 조립된 것이죠. 만약 수요가 없으면 이들은 원래의 지역 공장으로 분리됩니다. 해체하고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단기 계약에 따라 이들은 레고 블럭처럼 조립되고 분해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깝고 먼 것,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수죠. 그러나 디지털 기술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현실에서는 떨어져 있는 요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조립이 가능한 레고 블럭이 되는 것입니다. 리엠펑은 온 세계 의류 제조업자들을 조립하여 거대한 글로벌 가상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지형은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우버는 자동차를,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알리바바는 재고를, 에어비앤비는 일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형은 공간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죠. 시간도 변형시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공장을 짓고 생산 능력을 키워가던 과거의 시간관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과거 비즈니스 경쟁의 리듬이 마라톤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스포츠카 레이싱을 능가합니다. 그 결과 산업의 판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전통의 강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유니콘, 데카콘이라 불리우는 공룡 스타트업이 쏟아집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격변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다 못해 현재가 미래를 추월하는 시간 역전조차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희망하는 제품을 선주문하고 그에 따라 제품 개발과 생산이 뒤따릅니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거래를 주선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제품이 아직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의 수준에 있을 때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먼저 판매하는 것입니다. 생산보다 판매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진입 장벽을 없애고 아이디어가 바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공간은 현실의 시공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해체되고 재조립될 수 있죠. 이런 가능성은 의사결정해야 할 변수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의사결정의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겠죠. 과거에는 모든 절차와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 중에 수많은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까지 안 하던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할 지침 따위는 없어버렸습니다. 한동안 경영 전략을 지배했던 벤치마킹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된 것이죠. 수없이 다양한 전략 공간에서는 남이 하지 않는 참신한 전략을 구상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타 기업의 성공 전략을 추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전략도 깊이 파고들면 전혀 다른데요. 아마존은 B2C 전략으로서 수많은 판매업자를 서플라이 체인으로 관리하며 물건의 판매, 유통을 직접 수행하는 반면 알리바바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B2B 전략으로 유통이라기보다는 검색과 광고에 의지하는 구글의 모델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아마존은 엄청난 규모의 물류 창고, 수송용 항공기, 고객 집 앞까지 배달하는 로봇 등 소비자의 구매 경험 전체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재고도, 물류 창고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것은 같은 산업, 같은 시장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이 경쟁사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전략 요소들이 레고 블록처럼 해체와 조립이 가능해지면 이들을 결합하는 방식이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전략의 조합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를 위한 결단력과 추진력은 물론 자신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갈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